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야 한풀이나 되겠지 싶고 그렇다고 혼자 알차니 스트레스가 되어 이렇게 사연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게 위안을 주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가끔은 가족보다 남편보다 남이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는 남편이 남보다 못했네요.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은 우유부단했지만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고 특히나 저한테 참 각별했어요.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죠. 저희는 둘 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지낸 사람들이라 사정도 비슷했고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결혼도 단촐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셋집 얻을 만한 사정도 되지 않아서 시댁으로 들어가 시댁살이를 하게 됐죠. 그때는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던 건지 시댁살이도 별 걱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른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라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자가 괜히 시자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 잘 모시며 예쁨 받고 살 거라는 제 기대와 달리 제 시댁살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엔 앞으로 한 집에서 잘 살아보자 하시기에 잘 대해주실 거라 생각했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를 공짜로 부리는 일손이나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노는 줄 아시는 건지 밖에서 일하는 제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잠들었던 날에도 어머님은 새벽같이 저를 깨워서 식구들 아침밥을 차리게 하셨죠. 왜 이리 게으르니? 하루 종일 자고 있을 거야? 너 깨는 거 기다리다가 날 새는 줄 알았다, 야. 얼른 나와서 밥 차려야지. 형탁이 푹 자게 조용히 하고 나와. 시어머니가 남편은 곤히 자게 두고 저만 불러 밥상을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은 수저 한 번 놓지 못하게 하시고 저한테만 그렇게 일을 시키셨죠. 나중에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엄청난 아들 바보셔서 그동안 남편에게 집안일 한 번 시킨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시고 아들은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며느리가 바깥일을 해도 살림은 다 떠넘겨야 속이 편한 그런 분이셨어요. 거기다 어찌나 집밥을 좋아하시는지 삼시세끼 집에서 해먹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분이라 저는 매번 퇴근 후 불이 나게 뛰어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끼니를 해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시집살이라 어디 가서 불평도 못하고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믿었던 남편마저 절 배신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곱게 커서 시키는 일도 잘 못하는 데다가 눈치껏 도와줄 생각도 못하는지 자기는 요리도 못하고 설거지도 안 해봤다면서 거들어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긴 만약 남편이 제 생각한다고 주방에서 얼쩡거렸더라면 아마 남편 손에 물 묻히기 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얻어맞고 쫓겨났겠지만 말이에요. 저도 시집 오기 전까지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일찍부터 집안일하고 나름 살림에 자신 있다 생각했지만 시댁에서 눈치 보며 시집살이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일하느라 피곤한 와중에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니 제가 어느 틈에 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결국 시집가서 몇 달 만에 몸살이 크게 났었죠. 머리에 열이 펄펄 끓고 눈도 안 떠지는 걸 보니 도저히 식사는 못 차리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해서 시어머니와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어른이 집에 있는데 며느리가 누워있다며
싸가지가 없다고 노발대발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셨어요. 지금 뭐라고? 시켜 먹어? 아니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시켜 먹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양심이 없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어디 식구를 굶겨? 넌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어머님, 오늘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몸 낫고 나면 다시 식사 준비할 테니까 오늘만 좀 시켜 드세요. 말대꾸하는 걸 보니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요? 그래, 뭐 지금 내 앞에서 시위하는 거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일부러 앓는 소리 내는 거지? 내가 너 살림 가르친다고 고생 좀 시켰다고 하기 싫어서 이러는 모양인데 나한테 안 통하니까 얼른 가서 밥 해와! 아픈 며느리 잡아 죽이려고 그러시는지 기어이 아픈 저를 주방으로 쫓아내신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야근만 한다 그래도 혹사한다며 회사로 쫓아가니마니 유난을 떠시면서 똑같이 회사 다니는 며느리는 식사, 살림 다 준비하고도 아프면 안 되는 모양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난감해해 제게 미안해했었습니다. 저 대신 화를 내주기도 하고 저를 달래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진 건지 언제인가부터 제 투정을 받아주지 않고 제가 모든 걸 참고 견디기만 바라더라고요.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엄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불평을 해.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 살 수도 없잖아.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아니라고 내가 고생하던 게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는 당신은 나 위해서 어머님 앞에서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돼? 누가 봐도 어머님이 너무하신 건데 당신마저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더 그러시는 거잖아. 이 집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다들 나만 구박하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당신이 예민하게 굴 거 없이 그냥 좀 무던하게 지내라는 거지. 엄마가 무슨 소리라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잖아. 노인네 노파심에 하는 소리를 뭐하러 귀담아 들어? 그리고 웬만하면 엄마 앞에서 기분 나쁜 티 좀 내지 마. 당신이 그럴 때마다 내가 엄마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이 집에 얹혀 사는 건데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게 나는 분가하고 싶다 그랬잖아. 누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살아? 얼른 돈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얻자고 한 지가 언젠데. 어머님도 참 너무하셔. 그렇게 괴롭히고 쉴 틈을 안 주시면서 어떻게 내가 임신까지 하길 바라셔? 병원에서도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 그러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게 오히려 예민하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자기까지 어머니 눈치를 보게 된다며 제가 눈치 보며 알아서 엎드리길 바라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몇 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몸은 너무 건강한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염증 수치가 높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남편에게 사정하며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그게 전부 예민한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보다 무심한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자기만 믿으라 그래서 믿고 결혼했더니 이게 뭔가 싶었죠.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고 어쩌다 보니 헤어지지 못하는 사이가 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제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장모 앞에서는 착해 보이는 사위에 제가 친정집에 별말하지 않아서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셨어요. 저도 가끔은 엄마 붙들고 철없이 미주알 고주알 힘든 얘기를 떠들고 싶었지만 그런다면 엄마가 속상해하실 게 뻔해서 시댁에서 겪은 일은 절대로 친정에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편 하나 없는 시댁에서 고생하면서도 엄마 앞에서는 늘 잘 지내는 척, 좋은 척하고 살았어요. 내심 손주 소식 기다리는 엄마에게도 스트레스 때문에 난임이라는 소리는 절대 못하고 그냥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직 신혼을 즐기고 싶다며 애둘러 말할 뿐이었죠. 정작 제 인생이 시궁창이라도 저희 엄마한테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였죠. 요즘에 암이 그렇게 흔하다고는 해도 설마 제 주변에 암 환자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왜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건지 저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병까지 걸리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엄마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일찍이라도 발견했더라면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았을 텐데 엄마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3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늘 참고 견디기만 하는 바보였는데 그것도 다 저희 엄마를 닮았던 거였던 건지 병원에서는 그 전에 분명 어딘가 아프고 불편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엄마는 몸속에서 암이 자라는 줄도 모르고 방치를 하고 계셨네요. 원래 저희 엄마가 웬만한 아픔에는 곧잘 참고 견디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결혼한 뒤로는 혼자 계시니 그러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건강 어떠시냐 여쭙고 했는데 그 정도 노력으로는 자식도리를 다 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옆에 없으니 엄마도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아픈 엄마를 혼자 방치한 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살이 하면서 결혼 생활만으로 버거워 정작 우리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내가 자식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고 엄마 곁에 붙어 사는 거였는데 엄마가 얼른 시집가라, 결혼하라 했던 잔소리들을 왜 흘려듣지 못했나 싶어 괜히 엄마까지 원망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던 저는 이제라도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는 말에 제가 어떻게든 엄마 곁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병 이겨내게 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만 치료만 잘 받자. 알겠지?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혼자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애가 무슨 엄마를 신경 써. 엄마는 그냥 혼자 알아서 할게. 요즘 암이 뭐 별거니? 그냥 엄마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엄마 신경을 안 써? 그러게 내가 건강 챙기라 했을 때 알아서 잘했으면 좀 좋아? 내 말 안 듣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참더니 그러면서 이제 와서 신경 끄라는 게 말이 돼? 아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 아유,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는 너한테까지 패기치기가 싫어. 김서방도 그렇고. 나는 그냥 니들끼리 행복하면 더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냐고. 그러게 아프면 말 좀 하지. 왜 맨날 참고 삭히기만 해. 결국에 이러면 내가 속이 안 상하겠어? 아무튼 내가 어떻게든 엄마 책임질 거니까 엄마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료에 전념해. 나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회사 휴직계 되고 엄마 옆에 지키고 있을 거니까. 엄마는 결혼까지 한 자식에게 민폐가 될까 싶으셨는지 혼자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도 생업이 있고 시댁살이하는 형편에 이래저래 걱정들이 있었지만 엄마가 아픈 상황에 다른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남편 눈치고 시댁 눈치고 뭐고
그때 저는 엄마가 제일 중요했어요. 가뜩이나 늦게 발견해서 생존율도 희박한 와중에 엄마가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시가 급했던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자마자 남편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고 회사에 휴직계 신청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어쩌다가 암이시래? 어떡하냐. 간병인 쓰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내가 챙겨야지. 뭐? 당신이? 당신이 직접 간병을 하겠다고?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요양병원 같은 데서 전문가한테 모시지. 요양병원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 많다는 거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예후도 안 좋아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병원에 넣어두고 일을 하겠어. 그래서 나 당분간 휴직하고 엄마 돌볼 거야. 그렇다고 당신한테까지 어떻게 하라는 말 아니고 그냥 이해만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 알겠어. 장모님 일은 당신 알아서 해야지 뭐. 휴직을 하고 직접 엄마를 챙기겠다는 말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하며 반기지 않는 내색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결정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저도 애초에 남편에게 허락을 구할 이유도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도 저처럼 홀어머니가 있는 자식이라 제 마음을 모르지 않는지 별말 없이 그러라고 해줬죠. 그래도 내심 도와준다는 소리를 기대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돕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휴직에 트집 잡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시어머니가 문제였네요. 저희 엄마의 일을 알게 되고 제가 휴직계를 냈다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그 일로 난리를 피며 반대를 하셨거든요. 어머님, 저 휴직하고 친정엄마 간병하기로 했어요. 얘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휴직을 해? 아니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니들 형편에 둘이 열심히 벌어도 모자랄 판에 지 혼자 놀고 먹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 놀겠다고 휴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당장 일 안 한다고 저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제 상황에 돈이 문제겠어요? 저희 엄마 당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니겠어요? 저희 엄마 돌봐드릴 다른 가족도 없고 저 없으면 저희 엄마 챙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네 엄마 아픈 걸 가지고 왜 네가 휴직을 하냔 말이야. 암이고 나발이고 아프면 병원에 보내면 되는 거지. 요즘 요양병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네가 의사야? 간호사야? 네가 뭐라고 휴직까지 해가면서 엄마 간병을 한대? 간병인들 그렇게 많다는데. 차라리 적당히 돈이나 쓰고 말지 무슨 뻘짓을 한다고 그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문 간병인 아니라고 간병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희 엄마 요양병원에 못 보내요. 그런 데서 병 더 키우는 사람도 많다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이거냐? 내 말 무시하고 기어이 네 엄마 간병을 하겠다고?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이번 일만큼은 저도 양보 못하겠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걱정이라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남편 외벌이 시킨 건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메꿀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오냐, 그래. 네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너 지금 네 엄마 중리산이에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너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어느 가족이랑 오래 살 것 같니? 너 잘 생각해서 처신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라고 저주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어머님은 평생 병 한 번 안 앓고 건강하실 줄 아세요? 뭐야? 저 년이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야?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럼 네 엄마 죽어가니까 나도 그러라는 거야 뭐야? 그러게 다 늙은 노친네 건강관리 좀 잘할 것이지. 지 몸 하나 못 챙기고 앓는 게 뭐 자랑이라고. 너도 기어이 네 엄마 간병하겠다고 그러는 거면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혼자 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가든지. 나는 우리 아들 고생하는 꼴 못 본다. 친정엄마 직접 간병하겠다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별별 소리를 다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 아들 혼자 외벌이 될까 그게 걱정인 건지 부려먹던 며느리가 딴짓한다니 짜증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 간병하는 걸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사돈이고 서로 사정이 비슷하니 이해할 법한 입장인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저더러 누구랑 더 오래 살겠느냐며 저희 엄마를 곧 돌아가실 사람처럼 취급하며 저더러 처신 잘하라고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지만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남일처럼 생각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냐니? 그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시는 거야? 그리고 설령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더더욱 내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모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도 이래저래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겠지. 뭔 걱정? 자기 아들 굶길까 봐 걱정? 자기 아들 혼자 고생할까 걱정? 아니면 집에서 일해주던 식모 없어질까 봐 그게 걱정인가? 뭐가 됐든 그게 내 걱정은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무튼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겠어? 그냥 지금이라도 간병인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까지 그런 소리 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죽고 나서 후회할 생각 없어. 지금도 엄마 아픈 와중에 여기서 이렇게 실랑이 하는 걸로 충분히 짜증나니까 당신도 나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 제발. 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 쫓아내니 많이 난리를 부리시니까 그렇지. 그래. 그럼 어디 쫓아내려면 쫓아내시라고 그래. 나도 이젠 더 참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시모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 우유부단하던 남편까지도 휘둘리며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혼자 있을 엄마를 두고 이런 남편을 어쩌고 결혼을 했을까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만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여태 참고 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 한번 시원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 엄마에게 휘둘려 다니는 이 남자의 무능함에 실망을 넘어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건지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었죠. 그래서 시모가 엄마 간병할 거면 이혼하라 난리를 치는 소리에도 이혼하면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리치는 시모를 피해 쫓겨나듯 친정으로 가 엄마의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는 제 뒤통수 뒤로 기어이 난리를 핀다며 욕짓거리를 하는 시모를 뒤로하고 저는 한동안 엄마에게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저를 기어이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시댁을 떠난 뒤에도 저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못하더라고요. 시모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해 저를 닥달하고 괴롭혀댔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을 뭐하러 간병하냐, 감히 시댁 식구들 뒤로하고 친정만 챙기냐, 별별 소리들을 다 하며 제 속을 긁었죠. 너 정말 안 들어올 거냐? 그렇게 나가서 네 엄마만 챙길 작정이야? 우리 식구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넌 네 엄마만 그렇게 챙기냐? 이기적인 것. 지 남편 혼자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병원에서 팔자가 아주 늘어졌지. 너 계속 그딴 식으로 하면 정말로 이혼당할 줄 알아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정말. 일부러 저 열받아서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짜증나는 소리만 해대는데 맘 같아서는 저도 똑같이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아픈 와중에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냥 참았죠. 하긴 시모가 그럴 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니라 전화하면 피하고 받아도 듣는 척하다 끊어버리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이제 한 집에 살지도 않으니 마주칠 일도 없고 그냥 버티면 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더라고요. 시모와 한 집 사는 남편이 저 대신 시달렸던 건지
자기 엄마 등살에 버티지 못한 남편이 매번 저를 귀찮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집엔 언제 올 거야? 아예 안 들어올 생각이야? 당신 언제 오냐고 엄마가 매일같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 응?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놀러 나왔어? 우리 엄마 아파서 간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왜 가? 그리고 애초에 나 쫓아낸 건 어머님이셨잖아. 엄마 간병할 거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난리를 피우셨는데 내가 그 집에 왜 가? 그래서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모르지. 어머님이 끝까지 저러시면 나라고 뭐 별 수 있어? 그렇게 불만이면 나 말고 어머님한테 말해. 그러게 집 나가라고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자꾸 나를 못 찾아서 안달이야? 꼴배기 싫은 며느리 알아서 제 발로 나가드렸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때는 엄마가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설마 그게 진심이었겠어? 엄마도 알고 보면 당신 걱정 많이 하셔. 웃기고 있네. 내 걱정은 무슨. 내 걱정이 아니라 집에 일할 사람 없는 게 걱정이시겠지. 내가 없으니까 당신 식사도 어머님이 챙기시지? 설마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려고 하시겠어?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나. 그러게. 당신이나 당신 어머님은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려먹을 식모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 시켜먹던 며느리가 친정엄마 간병하는 게 못마땅한 거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당신 그동안 시어머니랑 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못하고 나한테 좋은 남편도 못 됐었지. 언제 한 번이라도 나한테 든든한 남편이었던 적 있어? 물론 나도 이제 당신한테 기대 따위 없고 사위 노릇하라고 할 생각 없지만 최소한 힘든 사람 괴롭히진 말아야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염치가 있으면 제발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시모도 시모지만 중간 노릇 한 번 못하고 자기 엄마 화났다고 쪼르르 달려와 나불대는 남편이 참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엄마 간병을 대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집 식구들 중 아무도 제 생각은 안 해주는 게 참 씁쓸했어요. 그래서 제발 마지막으로 가만히라도 있으라 했더니 남편도 눈치가 보이는지 다행히 그 후로는 더 이상 시모의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려나 했는데 제가 연락도 무시하고 남편 말도 듣지 않자 약이 오른 건지 시모가 직접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잡아가겠다고 친정집까지 쫓아와서 현관을 두드리며 난리를 피우는데 저는 정말 시모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너 거기 있지?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작정했니? 너 미친 거야? 그때 제가 계속 병원에 있다가 잠시 짐을 챙기러 친정집에 들렀던 거였거든요. 그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엄마는 병원에 계셔서 망정이었지 그 꼴을 엄마가 보셨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할 정도였어요. 화가 난 저는 경비실에 연락해 다시는 시모를 건물로 들이지 못하게 당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를 간병하던 저는 제 편은 결국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몸에 좋다는 거 전국에서 공수해서 엄마 드리고 병원 다니면서도 대체의학요법까지 알아보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치료받으시면서 고통에 잠 못 드는 엄마를 볼 때면 제 속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생만 했던 불쌍한 우리 엄마 낫기만 하면 여기저기 좋은 데 모시고 가고 여태 하지 못했던 효도 아낌없이 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음에도 엄마는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매번 고비를 넘길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아 하며
그래도 몇 년은 버텨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제가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던 시간은 겨우 1년 남짓이었네요.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마저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었다 싶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모든 걸 뒤로하고 엄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평생 후회를 했겠다 싶더라고요. 엄마를 떠나보내며 괴로워하던 제가 그래도 후회가 적을 수 있었던 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였겠죠.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고 저는 바로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간병하는 동안 희망을 놓지 못해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막상 장례 절차를 밟게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선 남편에게 말은 해야겠다 싶어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도 남편은 별로 놀란 기색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그런 반응에 또 한 번 화가 났지만 이젠 저도 상처받거나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감정 상할 만큼 기대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아직 제 남편이고 사위이다 보니 남편이 장례식에 와줘야 했고 엄마 앞에서만큼은 싸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장례식을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달고 왔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죽으라 저주하던 사람이라 굳이 장례식에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장례식에 사돈이 안 오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억지 인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제 얼굴을 마주한 시모는 그동안 제게 쌓였던 게 많았는지 기어이 제 면전에 대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얼굴은 다 썩어가지고 말은 잘하네. 그럼 감사해야지. 사실은 내가 여기도 안 오려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사정사정해서 와준 거야. 네 엄마 뒤진 거 반갑긴 하지 뭐가 안타깝다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겠니? 그러게 결국 이 꼴 될 거를 뭐하러 기를 쓰고 그날 일 피웠나 몰라? 예, 너 아주 헛짓거리했구나. 그러게 내가 그때 그랬지. 네가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냐고 말이야. 이제 네 엄마 떠나고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너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니? 앞으로 너 각오해라. 엄마 장례식에 찾아온 시모는 제가 엄마를 간병한 게 전부 헛짓거리였다며 앞으로 두고 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똑같이 듣고도 자기 엄마를 말리지도 못하고 있고 저는 기분이 더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그 여자 머리채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었지만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다 생각이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시모를 계속 견딜 수는 없겠다 싶어 속으로는 끝내 이혼 결심을 내리게 됐죠. 그렇게 혼자 이혼 결심을 하며 무사히 장례를 끝내고 엄마를 보내드린 저는 엄마 없는 친정집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후로도 한동안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결심까지 내린 마당에 그 집에 들어가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시모한테 시달리며 시집살이를 더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장은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후에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한 달 안 되는 짧은 사이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시모가 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암이래. 이걸 어떡하면 좋아? 엄마 암이라는 소리 듣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견뎠어? 남편이 울면서 제게 전화해 그 소식을 알리는데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마 대면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웃는 낯을 숨기지 못했을 텐데 전화로 들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암 걸렸다고 곧 죽을 사람 취급하며 사람 속 뒤집던 시모가 우리 엄마 죽자마자 암 진단을 받았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웃음만 날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후에 시모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간병한다고 할 때는 자기 아들까지 고생시키지 말라며 이혼하라느니 집을 나가라느니 난리를 피더니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 며느리인 저에게 간병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얘기 들었겠지만 그렇게 됐다. 아니, 내가 암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아유, 니네 엄마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땐 남 일인가 했더니 막상 내가 아프고 보니 딱 죽겠다 싶네. 아무튼 마침 너 쉬는 김에 부탁 좀 하자. 형탁이는 직장생활 해야 하니까 바쁘고 한가한 네가 내 간병 좀 해다오. 1년 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게 어이없고 웃기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간병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간병하겠다고 했을 땐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라고 하셨으면서요? 아니, 너는 왜 또 다 지난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설마 다 지난 옛날 일 가지고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내가 너 안 보내준 것도 아니고 너 결국 네 엄마 간병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간병하라고. 아무튼 한번 해봤으니 더 잘하겠지. 너 설마 친정엄마 시엄마 차별하려는 건 아니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더니 아마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걸로 치면 저희 시모도 어디 가서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지 엄마는 불쌍한 건지 저한테 자기 엄마 간병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한 얘기 생각해 봤어? 뭐, 어머님 간병하라는 말? 엄마가 아무래도 혼자 병원 다니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드렸으면 싶어서.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참 웃긴다. 우리 엄마 아플 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부탁은 참 쉽게 하네?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하지. 당신 어머니인데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나까지 회사 그만두면 그럼 돈은 누가 벌어?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플 때 당신이 병원비 대준 것도 아니잖아. 나 당신이랑 어머니한테 욕먹기 싫어서 엄마 아프고부터 내 생활비며 엄마 간병비며 전부 다 내 돈으로 했어. 나 당신한테 패 끼친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럼 당신도 알아서 해야지. 당신은 왜 나한테 부탁해? 아, 여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라. 그렇다고 내가 엄마 간병을 어떻게 하냐? 아들이 엄마 씻기고 화장실 도움 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같은 여자인 당신이 낫겠지. 그리고 당신은 한번 해봐서 더 잘할 거 아니야. 어쩜 두 모자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참 그럴듯한 이유로 뻔뻔하게도 부탁을 하네요. 하지만 저는 간병해달라는 시모의 말을 결국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다들 제가 호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뭐 이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대로 이혼하면 억울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아픈 시모 옆에 딱 붙어서 시모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싶었어요. 그 생각에 제가 간병을 해주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모는 너무나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간병은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예, 가서 물 좀 떠오라니까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좀 참으세요. 지금 저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 끝나고 제가 이따가 나갈 때 떠온다니까요. 너는 내가 목이 마르다는데 나더러 지금 목 말라 죽으라는 거니? 엄살도 참 심하시네요. 어머님, 목 좀 마른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3살짜리도 아니고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셔서 어째요? 뭐라고? 얘가 정말 미쳤나? 너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지금 복수하는 거야? 네 엄마 간병한다 했을 때 구박했다가 내 간병하라고 했다고 지금 어디 해보자는 거니? 글쎄요. 그건 모르겠고
어머님도 이제 저한테 조심하셔야죠. 어머님, 이제 누구 눈치 보고 사셔야겠어요? 누구 눈치를 보냐니? 너 설마 네가 지금 내 간병한다고 앞으로 나더러 네 눈치 보라는 거냐? 그럼요. 당연히 제 눈치 보셔야죠,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저 없으면 어머님 혼자 뭘 하실 수나 있으세요? 요양병원 들어가기는 죽기보다 싫다고 하시면서 뭘 어쩌시려고요? 그렇다고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을 챙기겠어요? 지금도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몇 번 오지도 않고 주말에 잠깐 앉았다가 가는 아들이? 결국 어머님 물이라도 떠다주는 사람은 며느리인 저라고요. 아시겠어요? 너 이러려고 나 간병한다고 그런 거냐? 처음부터 아주 이럴 작정이었지? 네, 이럴 작정이었죠. 그럼 제가 설마 정말로 어머님 좋으라고 간병하겠다고 했겠어요? 솔직히 저는 어이없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프다 그럴 때는 동네 개만큼도 걱정 안 하고 내가 간병하느라 집안 살림 안 한다고 난리를 피면서 우리 엄마 건강보다 당신 아들 밥 굶을 걱정을 하시더니 어머님 아프시니까 바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참 염치 없다 싶었죠. 솔직히 저 어머님이랑 그 이한테 정 떨어져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서두르지 않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뭐? 이혼? 너 그새 이혼 생각까지 했었니?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먼저 이혼하라 마라 하셨던 건 어머님이셨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근데 이혼 안 하길 참 잘했죠. 그땐 정말 열받아서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 그 소식에 건강 나빠질까봐 참았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 앞에서 어머님 욕 한 번 안 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서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이혼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 사이에 집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팔고 이혼하려고요. 뭐 아들 위해서 그러신 거겠지만 결국 저만 좋은 일 됐네요. 아니 저것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준 집을 왜 네가 팔아?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라뇨. 어머님이야말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나눠가지고 이혼하려면 집 팔아야죠. 어머님이 남편 명의로 안 하셨으면 쪽박치고 그냥 이혼할 뻔했는데 아, 행복하네요. 그러고 보면 저 시집 오고 나서 평생 고생만 했는데 어머님 덕을 보는 날이 오기도 하네요. 그거 하나 고마워서 제가 지금 어머니 곁 지키는 거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이러려고 시어머니 간병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옆에서 깐죽거리며 할 말 다 하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옆에서 약 올리는 제 말에 시모가 열받아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걸 보는데 어우, 정말 몇 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참 고소했던 저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열심히 간병하면 뭐하나 싶네요. 저희 엄마는 제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는데도 1년 못 버티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언제 가실지 누가 알겠어요. 어머님 말대로 헛짓거리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아픈 시모 약을 올리며 몇 달간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제 행동에 열받은 시모가 아들에게 제 험담을 하며 저를 쫓아내려고도 했지만 어차피 혼자 간병할 자신 없는 남편은 억울하다는 제 말을 믿으며 제게 계속 시모 간병을 맡겼어요. 하지만 시모는 차도를 보이지 못했고 결국 의사의 권유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며 전문 간병인을 두게 되어 더 이상 제가 시모를 간병할 필요가 없었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이혼 얘기에 당황해하더라고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혼을 하지? 갑자기라니. 난 진작부터 작정하고 있었는데. 당신만 갑작스러운 거지 난 아니야. 그럼 당신은 내가 아픈 엄마 두고 그런 소리 듣고도 당신이랑 계속 살 줄 알았어?
장모님 일은 다 끝난 일이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한 건 맞지만 엄마도 저렇게 되신 마당에 후회하고 계실 거야. 아니면 혹시 내가 엄마 간병 부탁해서 그래? 나는 장모님 안 챙겼는데 당신더러 우리 엄마 챙겨달라 그래서 속상했던 거야? 그것도 이제 엄마도 병원에 들어가시고 당신 고생시킬 일도 없잖아.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전혀 몰라. 이렇게 나한테 무심할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내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모를 거면서 왜 나랑 계속 살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일을 당신만 모른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지만 그런 얘긴 법원 가서 잘 해봐. 난 당신이랑 이혼해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고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당신 엄마니까. 이제 와서 당신 엄마 탓하려고 하고 내 원망하지 마. 아무튼 나는 당신 재산 분할 받아서 이혼할 거니까 당신도 변호사 구하려면 구해. 뭐 결국 별 의미는 없겠지만. 남편은 망연자실해하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늘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이 내 편 한 번 못 들어준 남편을 그래도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하며 용서하기에는 이제 너무 멀리 돌아왔네요. 처음에는 이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스트레스 없이 남편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만이라도 내 편이 됐으면 저도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시킬 엄마도 없고 그런 남편과 아이를 만들 자신도 없는 저는 이혼밖에 답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유책 사유는 당연히 남편에게 있었죠. 결혼하고서부터 이어진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에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시모에게 들었던 막말까지 전부 녹음해 뒀거든요. 거기다 제가 임신 준비를 하면서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병원 다닌 기록까지 있으니 이혼 사유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이혼 확정을 받은 저는 아픈 시모 간병을 했다는 이유로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시댁집의 50%를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간병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 소식을 병원에 있을 시모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게 됐다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남편과 6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저는 재산 분할 받은 돈을 갖고 친정집도 정리하고 동네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질 가족도 없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의 한 마을에 자리를 잡았네요. 오래전 부모님과 종종 여행 다니던 이곳이 저한테는 유난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며 마음 붙이고 살아보려 합니다. 그럼 이혼 끝에 새 출발하는 저를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